다음으로 어제부터 전 국민이 정체불명의 소포 때문에 공포에 빠져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일단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소포 한 장이 도착을 하는 대만에서 보내진 소포였고요. 그 소포를 열어보는 순간 기체가 나와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호흡곤란 상태가 있었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이 검사에 독성 물질이 발견이 안 됐고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어제 하루만 해도 987건이 접수가 돼서 신고가 비슷한 형태. 주로 이제 노란 봉투나 검정색 봉투에 대만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청화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불명 우편물이 도착하면 절대로 개봉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특히 명동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도 어제 유사한 소포가 접수가 돼서 1,700명이 대피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 이런 소포가 배달이 되면 물론 이제 우체국에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개방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성규 의원님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정체불명의 소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최초 발생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 최초가 탄저균 테러예요. 9.11 사건 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는 이 우편물 테러가 그때 아주 전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백색 가루. 그 탄저균을 저런 데다가 넣어서 그때도 노란 봉투였어요. 포스트 메일로. 자, 열어보면 뭐 가루가 떨어지는데 그게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던 탄저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데자뷰가 일어가지고 공포감이 확산이 된 거예요. 자, 대만 대표부가 이제 뭐 국교가 중국 때문에 단절돼서 우리나라에는 대만 대표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꾸 대만 얘기하는데 대만 타이베이는 누군가가 쓴 것이고 중국,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에서 발송을 하면서 중간에 대만을 거치고 청화 포스트라고 쓴 거는 청와대 생각나시잖아요. 청와대. 시진핑 나왔다는 대학교 이름을 따서 위장을 누군가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만은 사실상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잘 보시라. 이걸로 인해서 괜히 또 대만 혐오하지 마시라.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일 교수님. 봉투 안에 정말로 뭐 독극물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현재에 이를테면 이제 정신을 좀 잃고 병원에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컨대 그 안에 접착제에 관한 것이 뭔가 변형이 돼서 그것이 무엇인가 다소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뭐 이런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혀 위해성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물건들은 예를 들면 뭐 값싼 물건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것은 2015년도에 소위 말해서 브러싱 스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에도 중국이 사실은 출발지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베이라든가 또는 아마존 이런 플랫폼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레이팅도 올라가야 되고 판매 수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개인 정보를 훔쳐서 그다음에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가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존에서 인증을 하게 된 다음에 리뷰를 이제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브러싱 스캠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따로 만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표적으로 지금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위해성에 있어서 생화학 테러의 가능성은 적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지금 부산, 제주, 충북, 서울 할 것 없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금융과 관련된 범죄에 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지금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생화학 테러에 대한 면밀한 정밀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임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우편물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절대 먼저 열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꼭 조사가 필요하니까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까지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토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